알고리즘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정 변경했다가 당한 조치인데요. 포털 사이트의 검색 결과들이 조작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어서 충격 주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전문가 연결해서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국민대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원의 윤종영 교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뭐 네이버뿐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뭐 추천순, 판매 인기순 이런 게 좀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다 알고리즘에 의해 돌아간다면서요? 네,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거에 답이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정렬 기준이라는 것이 결국은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이 정렬 기준 하면 우리가 기존에 누적된 자료를 각 조건에 따라서 분류하는 결과를 받아보기 위해서 이 정렬 기준을 우리가 이용을 할 텐데 이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준으로 작용되는 게 아니고 어떤 패턴? 그게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패턴이냐 정상적인 기준이냐는 상대적으로 보기에 다를 것 같고요. 예. 네, 이 기준들에 어떻게 가중치를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알고리즘하고 인공지능 AI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이렇게 결정을 할 때 사람이 좀 개입될 수 있으니까 인공지능에 맡기면 참 좋겠다는 의견들도 참 많이 있는데 이 알고리즘하고 인공지능 AI는 다른 겁니까? 일단 다른 거요. 사실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식이나 예. 규칙한 것이고요. AI, 인공지능이 여러 분야가 있지만 이제 주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할 때는 이제 기계, 컴퓨터에게 다양하고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서 그 공식이 뭔지 알아내게 하는 예. 것을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알고리즘과 AI는 다른 건데, 예. 결국 AI가 그 알고리즘을 또 활용을 해야 기계가 그냥 학습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 정도의 그 규칙은 제공을 해줘야 알려줘야 또 그걸 가지고 또 학습을 해서 또 새로운 규칙을 찾아내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서로 보완 관계라고도 볼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그 네이버가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뭐 일정 정도의 결과를 조정, 변경 아니면 조작 이렇게 해서 결국 이득을 챙겼다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뭐 조작이라고 하는 용어가 적절할지는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결국은 그 여러 가지 그 쇼핑을 할 때 검색을 할 때 네이버의 그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아이템들이 먼저 상위에 랭크되도록 해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고요. 네. 소비자들이 결국 그 네이버 스토어에서 더 많이 구매를 했기 때문에 챙겼다는 거인 거죠. 그런데 사실 조작이라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작이라는 용어가 적절할지 또는 이게 조작일지 또는 디자인이라는 말이 더 적절한 용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2012년부터 17년까지 네이버가 쇼핑 검색 기능을 공정위는 좀 이걸 인위적으로 좀 바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조작인지 뭐 조정인지는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네네.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쉽다는 게 이제 당연히 또 상대적일 수 있는데, 네, 기술적으로 가능하고요. 그렇게 물론 어떤 전문가가 해야겠지만 전문가가 했을 때 쉽게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알고리즘의 변경이 이렇게 쉽다면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이를테면은 어떤 인위적인 개입이 들어가 있는 건지 확인하려면은 뭐 증거 같은 것들이 남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이거는 할 수 있느냐, 네. 할 수 없냐의 문제보다는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당연히 가능하지만 예. 이거를 내부의 정책으로 이거를 하느냐, 하지 못하게 하느냐의 이슈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 당연히 증거는 이제 남게 되고요. 예. 그걸 이제 그 보통 이제 로그가 남는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그 컴퓨터 시스템이 작동할 때는 그 작동하는 모든 과정이 로그를 남기게 됩니다. 네. 남기게 되는데 사실 그 기록을 남길지 안 남길지 또는 어디까지 기록을 남길지도 인간이 결국 결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 또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 또는 어떤 그 조직이 그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당연히 그 증거를 없애는 것도 네. 기술적으로는
분명히 가능합니다. 네. 이번 제재와 관련해서 네이버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의 다양한 검색 니즈에 맞춰서 최적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의 결과다. 다른 업체 배제한 것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주장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뭐 네이버에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분명히 그러한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그 구체적으로 이게 안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네. 근데 이제 굳이 이제 추정을 해보자면 분명히 사용자들의 검색 니즈 또 최대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해서 이렇게 나왔을 텐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결과를 봤을 때 네. 이 전과 후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조정을 했더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더 위에 올라가게 된 건데, 그렇지만 네이버에서는 그걸 의도한 건 아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게 여러 가지 사실 이 조절을 할 때 어떤 알고리즘 또는 가중치를 조절할 때 꼭 A를 조절한다 그래서 A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A의 변수를 조절할 때 또 그걸로 파생되는 연결을 통해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사실 실험과 테스트를 하면서 네. 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서 시스템의 증거는 뭐 로그 기록 같은 것들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 네이버의 알고리즘이라든가 이런 로그 기록을 공개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또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이죠. 사실 알고리즘 로그 기록을 본다면 사실 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네이버와 같은 이제 기술 기업에서는 그걸 공개한다는 건 사실은 기업의 모든 기밀을 다 공개한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공개를 해라, 하지 말라라는 것은 쉽게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영업 기밀을 그냥 통째로 내놓으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는 알고리즘을 공개를 했을 때, 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알고리즘으로 진행을 합니다 했을 때 사실은 또 그거를 내부적으로 정말로 그 알고리즘으로 실행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또 그거를 확인하는 어떤 검수가 필요하게 되고요. 예. 그렇다면 그 모든 과정을 공개하고 검수를 한다는 건 사실 기업이 하는 모든 행위를 외부에서 감시하겠다는 게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알고리즘이나 로그를 공개를 할 경우에 제3자가 악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히려 의도치 않은 자들이 네이버가 아닌 다른 어떤 자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이런 업체들이 뭐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고 구글도 보니까 이런 조작을 했다가 과징금 받은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외 사례도 좀 알려주시죠. 네, 뭐 많이 알려진 일이지만 구글도 뭐 얼마 전에 그 EU 유럽연합에서 이러한 그 구글 검색을 했을 때 구글 쇼핑의 아이템들이 위로 랭크되는 것 때문에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3조가 넘는 과징금을 받은 적이 있고요. 네. 또 뭐 아마존 같은 경우도 아마존 자체 상품을 검색했을 때 자체 상품이 위로 올라가게 하는 그런 일들로 또 이슈가 된 적도 있습니다. 쇼핑이라든가 동영상에 대한 검색 결과를 업체 의도대로 바꿀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최근에 뉴스 우리가 소비를 포털을 이용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어떤 나라보다도 포털 뉴스 소비를 많이 하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도 뭐 검색어 순위 조작이라든가 포털의 주요 뉴스란에 특정 뉴스를 넣는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물론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쇼핑과 동영상에 대한 검색을 조절한다는 것은 네. 뭐 그게 기업의 또 이익을 위해서 네. 어떤 판단의 기준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이제 뉴스의 그 검색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다른 좀 더 강한 어떤 그런 기준이 정해져야 될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죠. 이것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의 문제보다는 네.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는 그 편집 알고리즘에 의해서 합니다라고 한다는 것이 반드시 공정하고 공평하고 개입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반증이네요.
그렇죠. 네. 알고리즘도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에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공정하다, 중립적이다, 편견이 개입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특히 뭐 뉴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했을 때 공정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특정한 개입이 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얘기해 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제 그런 업체 측에서 주장했던 것은 우리는 개입하지 않았다. 알고리즘 이용해서 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모든 결과를 산출했다라고 얘기를 해 왔는데 교수님 말씀처럼 알고리즘이 어떤 인간에 의해서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 그러면 공정성이라든가 가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들여다봐야 되고 이것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포털이나 어떤 플랫폼 기업에서 우리가 공정하게 또는 중립적으로 한다라고 말을 할 때는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투명하게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지 않다면 왜 그렇지 않은지도 또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일반 지상파라든가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그런 공정성 담보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하지 못하게 되면 징계를 먹게 되고 아니면 그것이 여러 가지 문책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털이나 이런 쪽에서는 알고리즘 뒤에 숨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이제 플랫폼 기업이 플랫폼을 만드는 이유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플랫폼 위에서 그 판 위에서 여러 가지 영업을 하겠다는 그 의도를 가지고 플랫폼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플랫폼과 플랫폼 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런 그 행위에 대한 어떤 중립성은 이 과연 어떤 게 맞다라고 판단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플랫폼 기업의 영향이 점점 커지면서 그 당연히 책임과 의무도 같이 이제 커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그 양측에 그 좀 더 솔직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명성이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것을 컨트롤하는 그런 가버넌스 어떤 그 정부의 입장에서도 좀 더 이것들이 어떻게 가면은 사실 실질적으로 어떤 해가 있고 또 어떤 이득이 있는지를 좀 더 판단해서 쌍방향의 대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AI라든가 알고리즘의 어떤 기준, 원칙 같은 것들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그냥 다른 나라에서도 그냥 업체에 맡기는 상황입니까? 다른 외국의 경우를 봐도 어떤 그 기관, 이제 우리나라 공정위와 같은 기관들이 이제 분명히 개입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해외 사례를 봤을 때 이게 지금 뾰족한 해법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알고리즘을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라는 것이 드러난다 그러면 이걸 처벌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마찬가지로 지금 결국 이제 추징금으로 대체가 되는 거고요. 그거를 추징금의 금액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얼마나 강하느냐 약하느냐가 지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처벌해야 될지 과연 기업의 그 이익과 형성이라는 이 서로 상치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그 유납이 될지는 사실 그 나라나 또 어떤 그 기관의 그 기준에 따라서 다를 텐데 EU, 유럽이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좀 더 강한 것 같고요. 미국도 사실은 당연히 어떤 그런 독점이나 또 어떤 공정 거래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사기업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여러 가지 조치들, 계획들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런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왜곡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그 기업에게 제공한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이런 지식 같은 것들을 바꿔버린다는 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로서 이런 일이 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 준비돼야 하고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사실 이러한 이슈가 불거진 게 또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슈들이 더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게 아닌가라는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일단 좀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거는 기업 스스로가 어떻게 투명성을 공개할 것인지 어떻게 투명성을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그
고민을 당연히 계속 해야 될 것이고요. 예. 정부나 이걸 컨트롤하는 조절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이런 거를 조절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사실은 소비자, 결국 시민 네. 각각이 노력을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노력이라는 게 결국은 지금까지 인공지능, 흔히 알고리즘이라고 한다면 그냥 뭔가 굉장히 환상적이고 완벽한 것 같고 기계가 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하기 때문에 이거는 중립적이다라고 한다는 그런 어떤 환상을 깨고 네. 결국 이것도 다 인간이 만드는 거고 분명히 어떤 조정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 과학적인 의심, 이게 왜 위에 떴을까?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는데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 아이템이 먼저 뜨네? 그렇다면 이건 왜 그럴까라는 한번 생각을 하고 예. 인식을 하고 다시 본다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이 더 확산이 되고, 이런 디지털의 어떤 이슈들을 인식을 하고 소비를 한다면 기업들 입장에서도 그런 영리한 소비자가 많아질수록 함부로 기업의 어떤 그런 단기간의 이익을 위해서 알고리즘을 바꾼다든지 네. 어떤 가중치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업 스스로에게 맡기기에는 지금 상황이 좀 너무 나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외부 위원회라든가 뭐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국민대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원의 윤정률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 확인하고 이어서 헤드라인 뉴스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이승미 리포터입니다.